감기에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들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들입니다. 감기에 걸릴 때마다 소아들에게 양약을 처방하는 것은 스스로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면 아니온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보이는 여러 증상들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증상들일까요? 우리 아이가 콧물을 흘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보기 싫을 뿐이죠. 우리가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증상들은 감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내 몸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한 반응인데 그런 반응들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열심히 억제해버리는 효과가 될 수도 있죠. 감기에 걸렸을 때 적당한 열이 나는 것은 굳이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여름에 운동장에 오래 서 있게 되면 일사병, 열사병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는 체온도 올라가지만 내 몸도 더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더위를 느껴야 열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는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내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올라갑니다. 즉 면역력이 상승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37도, 38도가 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올려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는 반응이죠. 두 번째로, 감기 때 콧물이 나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위한 작용입니다. 콧물을 흘려보내서 바이러스를 씻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하면서 콧물에 포함된 면역세포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콧물 재채기를 막는 행위는 이런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행동을 막아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노폐물이나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행동입니다. 목에 무언가 걸렸을 때 기침을 해서 배출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감기 바이러스를 배출하거나 감기 바이러스를 처리하고 남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침을 막는 약을 써서 기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간혹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심한 아이들에게 기관지 패치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기관지 패치는 아주 심한 천식이나 폐기종처럼 기관지가 막혀서 호흡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에 기관지를 열어주기 위해서 처방하는 약입니다. 일반적인 감기 아이들이 기침을 심하게 한다고 해서 처방되는 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기에 걸렸을 때 보이는 증상은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하는 아주 나쁜 없애야 되는 증상이 아닙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감기를 치료하거나 감기를 이겨내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감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 주는 게 좋을까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실은 우리 아이가 보이는 증상이 감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은 아주 많습니다. 뇌수막염, 척수염 같은 경우에도 초기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증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뇌에 큰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감기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 애매할 때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감기인지 아닌지 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열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열제를 사용하는 기준은 첫 번째, 39.5도 이상의 열이 날 때, 두 번째, 39도 이상의 열이 나는데 그 열 때문에 아이가 많이 힘들어할 때, 세 번째, 화상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가 열이 나서 힘들어할 때, 네 번째로 열성 경련이 있는 아이가 열이 날 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열 나면 심해지는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용 기준을 지키진 않죠. 37.5도 미열만 보여도 해열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39도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열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면 혹시라도 뇌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열제를 꼭 복용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 때문에 뇌가 손상이 되는 온도는 중심 체온 기준으로 41.7도까지 열이 날 때입니다. 우리가 체온계로 재면 40.2도에서 40.5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열이 나지 않으면 뇌신경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해열제를 복용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기로 열이 날 때는 이 정도까지 열이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로 열이 나서 뇌신경이 손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이 나서 뇌신경이 손상이 되는 경우는 감기로 인한 열이 아니라 애초에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 때문에 열이 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수막염이나 뇌염, 척수염 이런 경우는 초기 증상이 감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들은 뇌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고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뇌신경이 손상이 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감기와 비슷하게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증상, 그리고 몸살기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일반적인 감기에 비해서 유독 두통을 강하게 호소하고 자세를 바꾸거나 특히 고개를 숙일 때 두통을 극렬하게 호소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목을 가누지 못하고 뻣뻣하게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증상을 보이죠.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해열제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열제를 해열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통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39도 정도의 열이 나는데 우리 아이가 컨디션이 괜찮고 잘 논다, 그러면 굳이 해열제를 복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해열제를 복용시키지 않으면 감기가 오히려 빨리 끝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38.5도 미만 약간 미열만 나는데 아이의 컨디션이 처지거나 아이가 힘들어하면 진통제 개념으로 해열제를 복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굳이 방치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37.5도의 약간의 미열만 생기더라도 해열제를 복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한 뇌전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체온이 올라가면 발작 빈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열이 나면 반드시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은 열이 난다고 해서 꼭 해열제를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열이 나면 오히려 증상이 조금 더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열이 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 몸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있는 그 순간에는 면역 기능이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상태죠. 면역력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 생긴 염증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항생제 사용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항생제는 예방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기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항생제를 처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감기 증상이 심하다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심하다는 의미지 세균 감염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꼭 처방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난다고 해서 항생제를 꼭 처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도 열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세균 감염이 일어날 때만 꼭 고열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목이 부었기 때문에 꼭 항생제를 처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감기는 진단명으로 봤을 때 급성 비인두염입니다. 코에 증상이 생기고 인두, 즉 목에도 증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처럼 감기에 걸리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코와 목에 반드시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소아들의 경우에는 귀에 물이 찬 삼출성 중이염이 자주 생기는데요. 삼출성 중이염은 세균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성 화농성 중이염의 경우에만 항생제를 처방해야 되는 것이죠. 항생제는 세균 감염이 확실할 때 처방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처방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는 약이고 특히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무분별한 양약 사용을 줄이면서 생활 관리를 잘 해주면 감기는 우리 아이 스스로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먼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충분히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쉬어야 면역이 충분히 회복되게 되고 감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대부분 추워합니다. 이렇게 몸이 으슬으슬한 반응이 나타날 때는 우리 아이가 열이 난다고 하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열을 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 있는 시기 동안에는 굳이 샤워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묻어 있는 물기가 증발되면서 열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려 있는 시기 동안에는 조금 지저분하다고 하더라도 씻기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분 섭취를 많이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기 후반부 때 누런 콧물, 가래 기침이 나올 때는 수분 섭취를 많이 늘려서 콧물을 묽게 만들어주고 콧물을 잘 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죠. 또한 이 시기 때는 밀가루 음식이나 유제품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은 찐득한 누런 콧물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특히 알레르기 질환이 있거나 장이 문제가 되는 자폐증 아이들은 이 시기 때 밀가루 음식, 유제품을 줄여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소화기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억지로 밥을 많이 먹이게 되면 소화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화장애가 생기면 열이 더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린 아이가 밥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 굳이 많이 안 먹이셔도 됩니다. 만약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생겨서 항생제를 복용시킨 아이의 경우에는 항생제 복용이 끝나고 나면 꼭 유산균을 많이 복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균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내 몸에 존재하는 유익한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먹어주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고 저항성 전분 같은 장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린다면 양약을 복용시키는 것 대신 근처 한의원에서 여러 감기약을 처방받기를 권장드립니다. 감기에는 이런 한약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이 많이 유행하면서 한방 감기 제제들이 많이 유행을 했죠. 은교산이나 쌍화탕 같은 여러 감기약을 많이 처방받으셨고 그것의 효과를 많이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한약 제제들은 뇌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뇌 기능을 억제시키거나 장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등의 효과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방 감기약의 원리는 내 몸의 기능을 상승시켜서 스스로 감기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감기약들은 감기약으로도 쓰이지만 피로회복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린다면 근처 한의원에 감기 한약이 있는지 문의하셔서 그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시키기를 권장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런 실험약을 이용해서 감기를 치료합니다. 이런 시럽으로 된 처방들은 맛이 약간 달기 때문에 아이들도 무리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보이는 증상이 감기인지 아니면 감기와 유사한 다른 질환인지는 반드시 감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병원에 내원해서 감기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하시고 만약 감기라면 굳이 독한 약을 복용시키지 않더라도 이런 생활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한방 감기약을 통해서 충분히 이겨내는 게 우리 아이의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